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도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뽀글이 최기정. 어째 분위기가 영 수상하다 수상해. 이것은 신맛. 기정 씨, 심이 아니고 산. 예? 심이 아니고 산? 산이 뭐예요? 심이 캐는 맛이라면 산은 뜯는 맛이라 산 중에 사는 당연히 요요요 산나물이죠. 누가 이름값 하는 고장 아니랄까봐 경북 영양엔 지금 산나물이 수두룩합니다. 건강함을 씹고 뜯고 맛보는 시간 우리 모두 함께해요. 완연한 봄, 1월산 자락엔 초록의 기운이 가득. 제철 맞은 산나물 뜯기엔 지금이 딱이란 얘기겠죠.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정 씨. 예. TV에서 자주 봤어요. 아이고, 그래요? 예. 기정입니다. 네, 오늘 복장도 뭐 제대로 갖추고 왔는데. 오, 그럼요. 제가 오늘 일이 나물꾼이거든요. 나무꾼 아니고 나물꾼이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나무를 뜯으러 갈 참인데 같이 갈까요? 어유, 그럼요. 건강한 봄을 찾으러 갈까요? 갑시다. 가시죠. 아유, 산나물이 그렇게 많다고요. 아유, 그럼요.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산에 오른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깐만요. 아니, 영양은 온통 다 산나물인데 그냥 밑에서 뜯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산으로 올라가세요?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200m. 200m?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묻지 않은 첩첩산중 속에 산나물이 있다는 건 규정은 사실. 빨리 와요. 같이 가요. 고생 끝에 낙이 아니 산나물이 온다고 했던가요? 베테랑 농부의 재촉에 발걸음이 빨라지는 일일 나물꾼.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산속의 보물은? 와,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요 푸릇푸릇한 것들이 전부 다 나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둥글둥글한 것들이 전부 다 곰치라고 그래요.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아니, 잎이 넓고 이 모양이 꼭 곰발바닥처럼 생겼는데요. 그리고 이거 은은하게 산나물 향도 나는 것 같아요. 향기도 좋다. 건강한 향기. 취나물 중에서도 곰 발바닥을 닮은 이름하여 곰취. 서늘하고 습한 환경에서 싹을 틔우는데 유달리 높은 지대에서 더 잘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야, 여러분, 아주 그냥 산나물의 신선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톡톡 꺾는 요 소리에서 신선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나물의 은은한 향기까지. 이게 바로 봄의 맛이죠. 봄의 톡톡 손맛. 본디 산나물은 춘곤기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귀한 식량이었죠. 그중에서도 보릿고개 때면 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줬다는 뜻에서 이름 붙인 명이나물. 원래 이름인 산마늘보다 명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톡톡 뜯는 재미에 빠져있다 보니 어느덧 대야가 그득해졌네요. 경북 영양이 키운 제철 산나물 채취 완료! 맑고 깨끗한 영양의 산 속에서 산나물을 직접 뜯어보니 알겠습니다. 영양이 산나물의 고장이 확실하다는 것. 그래서 한번 외쳐봅니다. 영양 산나물이 좋다는 것 기정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산나물에 대한 정보 모두 진짜일까요? 잠시 검증해봐야겠습니다. 아유, 아침엔 쌀쌀하다, 낮에는 덥고. 아이고, 이거 참 몸이 괴로워요. 아유, 입맛도 없고. 졸음이 괜히 쏟아지는 것 같고. 왜 이래?
산나물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칼슘이나 칼륨과 같은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 엽록소 뭐 이런 생리 활성 물질들이 많아서 특히 그 우리가 겨울을 지나면서 그 계절에 적응할 수 있는 생리 활성 물질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권장해주고 싶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야, 영양 산나물 신선하고 향도 진하고 정말 좋네. 입맛이 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겠네. 그런데 유독 산에서 난 이 산나물은 향이 더 짙단 말이야. 오, 향긋해. 산에서 그 우리가 채취한 산나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배한 것보다는 향이 좀 더 강합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이렇게 산 속의 어떤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 식물들이 자라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경북 영양의 지리적 특징은 대부분이 해발고도 200m 이상의 산지라는 것. 최고봉인 1월산의 경우 한여름에도 서늘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영양 산나물이 향이 짙고 맛도 좋다는 건 기정사실. 영양 산나물 제철에만 먹기에는 좀 아쉽지 않아요? 오래오래 두고 먹는 방법 뭐 없을까요? 제철에 나는 산나물이 가장 영양가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산나물 자체는 조금만 이렇게 자라버리면 너무 억세져서 드시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적당한 때에 채취를 해서 끓는 물에 데쳐서 말려서 묵나물의 형태로 보관을 해 두었다가 저희 그 선조들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필요할 때마다 그 묵나물을 꺼내서 굉장히 다양한 나물 요리들을 반찬으로 해 드셨거든요. 이렇게 말려서 가공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산나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아집니다. 잘 아셨죠? 뭐든 알고 먹으면 약이 되는 법. 산나물에 대한 지식도 쌓았겠다. 이젠 입으로 검증할 차례입니다. 우와, 이거 상다리가 튼튼한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양의 산을 오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양에 건강하고 아주 그냥 영양가 높은 맛있는 산나물들이 한 자리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가지인가요, 이게? 어이구, 푸짐하다. 산촌의 인심을 꾹 눌러 담은 경북 영양표 산채밥상 대령이요. 숟가락은 일발장전, 돌격, 산나물 앞으로. 우와. 그럼 보이시죠, 이거? 푸짐한 거. 산채밥상 제대로 맛보는 방법. 첫 번째, 무친 나물 먼저 골고루 넣어주세요. 여기에 이 집만의 비법, 당귀 고추장 한 술. 마지막으로 쓱쓱 비벼주면 되는데 저 빛깔 보이시나요? 역시 산나물은 비벼야 제맛인 건 기정사실. 야, 이거. 제 말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진짜 산나물의 향이 그윽하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건강함까지 있는 영양 가득한 영양 산나물 최고. 방금 뜯은 산나물 200% 즐기려면 크게 한 쌈 올려 입으로 직행. 향긋한 나물 내음과 아삭한 식감에 반한다 반해. 한국인이 좋아하는 비빔밥. 이 봄에 영양 가득한 영양 산나물과 함께 먹으면 맛있다. 이건 기정사실. 제철 음식은 보약보다 낫다는 옛말 틀린 것 하나 없습니다.
경북 영양에산이 키운 영양 만점 산나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러 오세요. 여름 과일의 대명사 수박이 철모르고 일찌감치 찾아와 반가움을 더해줍니다. 처음에 주랑박인가 어쩌가 했네. 진짜 맛있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는 월등히 높은 애플 수박. 와, 진짜 작고 예쁘다. 제 얼굴보다 작은 것 같아요. 애플 수박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도 푹 빠져보실까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부여의 한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저게 뭐지? 수박인가? 하우스 안에는 앙증맞은 수박들이 제법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수박들을 보살피느라 농민들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와, 진짜 넓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봄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수박 이렇게 많아요? 저번 주부터 출하를 시작해서 저번 주부터 많이 바빴습니다. 아, 지금 한창 바쁘실 때구나. 예, 아니, 근데 사장님 지금 이거 예. 따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아니, 수박이 이렇게 작은데 벌써 하시면 어떡해요? 이 수박은 작아야 좋습니다. 에이? 왜요? 이거요? 이거 애플 수박입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애플 수박이에요? 예, 맞습니다. 애플 우와. 수박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애플 수박을 향해 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수박을 수확하신다더니 뭘 예. 그렇게 쏘고 계세요? 요거는 비팍의 당도 측정기라는 겁니다. 맛없는 수박을 출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브릭스 이상 정도 되는 당도가 좀 올라 있는 수박만 엄선하게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수박의 당도는 10.2브릭스가 나왔습니다. 달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는다는 농부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 부여 애플 수박은 진짜 믿고 먹을 수 있겠네요? 예, 믿고 드시면 됩니다. 먹어보고 싶어요. 드시려면 일을 해야 돼요. 아, 일하러 가볼까요? 네. 저도 애플 수박의 수확을 거들어 봤는데요. 오로지 애플 수박을 먹기 위한 집념으로 자르고 또 잘랐습니다. 오, 사장님 근데 예. 수박은 되게 작은데요. 예. 엄청 단단해요. 실해요, 실해. 여기 부여 애플 수박은 크기는 작지만 중량이 많이 나가고요. 이 안에 잘라보면 내용물이 충실히 꽉 차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언제 맛보여 주실 건데요? 요게 이제 수확하는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다 따고 드셔보세요. 갑시다, 갑시다. 저, 화이팅, 화이팅! 잠깐만요.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와. 오. 애플 수박은 공중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데요. 공중에서 자라면 병해충에도 강하고 햇볕을 잘 받아 맛도 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장님, 근데 이 예. 수박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고 너무 예쁜데 예. 왜 이름이 애플 수박이에요? 애플 수박은 하나의 애칭입니다, 애칭. 사과처럼 위에서 달리고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고 작고 귀엽고 그래서 애플 수박이라는 그런 예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수확한 수박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낸 후에 크기에 맞게 선별하고 포장 작업을 거치는데요. 부여 애플 수박의 인기가 높아서 서울 가락시장을 거쳐 전국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귀엽다. 진짜 사과 크기예요, 사과 크기. 오, 제 얼굴만 하죠. 제 얼굴이 좀 작거든요. 사과 같은 내 얼굴. 근데 리프트님 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 빨리 빨리 선별을 해야 됩니다. 아, 죄송해요. 사장님, 스피드. 스피드.
요즘은 주문량이 많아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날 하루에만 200상자가 출하됐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렇게 수확해서 이렇게 포장까지 직접 하셔가지고 예. 출하하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지금 애플 수박이 들어온 지가 10년 정도 되는데 아직 애플 수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로 인해서 몰랐던 애플 수박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또한 알아나가시고 맛을 보시면 아주 흡족해 하실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일반 수박보다 크기도 작아 재배하기도 쉽다는 애플 수박. 드디어 오늘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와, 저 오늘 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이 애플 수박 맛볼 시간이 왔어요. 사장님, 예. 저 이제 맛봐도 되죠? 네. 깎아주세요. 네. 애플 수박은 사과처럼 이렇게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껍질이 얇구나. 예. 와, 이 과즙 떨어지는 것 봐요. 과즙이 많죠? 네. 오, 비 오듯이 떨어져요. 어머. 와, 이렇게 진짜 다 깎아 놓으니까 빨간 게 사과 같기도 해요. 크기도 사과 같죠? 드디어 애플 수박의 맛을 보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먹는 맛은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과즙이 입안에 팍 퍼지면서. 사장님, 근데 이거 아까 그 측정했던 당도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먹어보기에. 당도 측정을 해봤더니 세상에 13.3브릭스가 나왔습니다. 수박 중에서도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작은 애플 수박이 단에 달아. 더 달죠? 그러니까요. 예. 애플 수박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생김새에 신기하면서도 그 맛을 보면 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불맛이야. 무슨 사람은 집사람. 자네 진짜. 이거에 한번 맛들이면요 다른 수박 못 먹어요. 한 입에 먹기도 좋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여자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여 애플 수박 맛을 아는 분들은 산지에 와서 이렇게 직접 구매해 가기도 합니다. 와,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애플 수박 2개가 놓여있는데요. 뭔가 맛있는 디저트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로 화채도 만들고 이제 주스도 만들어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만드는 방법도 쉬우니까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네, 좋아요. 위에 뚜껑을 따가지고 팔 거예요. 껍질만 남기고 속을 모두 파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쪼개서 조각 내도 되는데 왜 굳이 파고 계신 거예요? 네, 수박통을 이제 컵처럼 사용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요. 와, 그러면 보기에도 예쁜 수박 주스가 탄생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주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수박 과육과 얼음뿐입니다. 주스는 시럽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 수박은 그냥 넣어도 맛있거든요. 믹서기에서 곱게 갈아낸 다음 수박통에 그대로 부어주면 깜찍한 애플 수박 주스 완성입니다. 와, 수박 한 통을 이렇게 주스로 만드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저 맛봐도 돼요?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볼게요. 사실 오전부터 사장님이 저 일 엄청 시키셨거든요. 이거 먹으니까 갈증이 싹 내려가고요. 수박 자체가 달다 보니까 이 수박 주스에도 그 달콤함이 그대로 싹 나고요. 집에서 그냥 여름에 애플 수박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속 파내가지고 정말 간편하게 이렇게 애플 수박 주스 하나 만들어 먹으면 마치 우리 집이 동남아가 된 듯한 그런 기분도 낼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분위기도 내고 맛 좋은 주스가 됩니다. 수박하면 화채를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엔 애플 수박으로 화채를 만들어 보는데요. 먼저 수박 속을 모두 파내고요. 사이다나 탄산수를 부어준 다음 얼음을 동동 띄우면 애플 수박 화채 완성입니다. 너무 손쉽게 이렇게 수박 화채 한 통이 완성됐어요. 우와.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애플 수박 화채는 어떤 맛일까요? 그 수박의 달달함에다가 이 사이다에 톡톡톡 쏘는 그 청량감이 아직 여름은 안 왔지만 이 여름 더위 정말 저리 가라 할 맛 그런 맛이에요. 저희도 이거 가끔 만들어서 먹는데 가족끼리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한 숟가락씩 이렇게 퍼먹으면 기분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올여름 냉장고 필수품은 바로 이 부여 애플 수박이 아닐까 싶은데요. 찐이에요, 찐!
수박의 장점만을 오롯이 갖춘 애플 수박. 일반 수박의 4분의 1 크기로 간편하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요. 무엇보다 풍부한 과즙에 당도가 뛰어나 한번 맛보면 누구라도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워지는 계절 애플 수박과 함께 달달하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미국도 미국 나름 동부, 서부, 남부 햄버거 어디까지 먹어봤니? 광주에서 즐기는 미국식 햄버거 당장 먹으러 렛츠 기릿! 여기 혹시 아메리칸가요? 저희는 이제 캘리포니아 국도에 있는 주유소 마켓 컨셉으로 잡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 영화를 좀 동경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때 영감을 많이 받아서 주유소 마켓 여행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야, 이 감성 찐인데? 힙하다 힙해. 오늘 인별그램에 무조건 올려야지. 미국을 컨셉으로 제대로 한 매장들을 많이 못 봤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제대로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비행기 안 떠도 괜찮아요. 여권도 집 잘 지키고 있어. 아싸, 티켓값 벌었고 나 혼자 캘리포니아로 출발. 미국 여행은 이번이 처음인데 뭘 먹지? 보통 요즘에 유행하는 스매시 버거가 아니라 육즙이 좀 흐르는 주시한 버거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육즙이 좀 흐르고 씹었을 때도 육즙이 좀 흐르는. 저희는 패티랑 채소, 그리고 소스, 그리고 계란, 그리고 피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손맛 들어갑니다. 역시 패티는 손으로 뭉쳐야 찐이지 않겠어요? 치대는 게 아니라 빵 반죽하듯이 살살 뭉쳐야 육즙을 가둘 수가 있다는데 우와, 140g? 이거 볼 크기부터 상당한걸요? 적당한 압력으로 공기층 살려 꾹! 버터로 볶아 향긋한 양파, 달큰해. 그 위에 바로 고기까지 구우면 얼마나 맛있을까? 좋아, 치즈까지 아메리카로 가보자고. 맛있는 거 위에 맛있는 거, 또 맛있는 거 위에 맛있는 거, 그 맛있는 거 위에 맛있는 거.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 좀 버거 크기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먹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입이 작으신 분들은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눌러서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라면 비닐 장갑 장착 착착. 꾹 눌러주면 줄줄 흐르는 육즙. 이 정도 육즙이면 국물 요리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소스 삼총사 돌격. 이 맛 정말 행복해. 짠맛은 단맛으로 눌러줘야지. 버팔로윙의 자극적인 그 맛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사랑, 그건 기다림이 아닐까? 맛있게 먹고 싶은 자, 기다리면 덕이 오나니. 인내는 쓰나 버거는 맛있다. 그야말로 고진감래. 마침내 맛보는 짜릿한 먹부림. 광주 수제버거 시장에서
1등 하고 싶고 광주를 대표하는 버거가 되고 싶고 광주 특산품 하면 수제버거가 되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 여행 마치고 이제 남부 멤피스로 떠나볼까? 동명동에서 충장로로 걸어서 미국 속으로. 어디서 미국 냄새 안 나나요? 저희는 미국 정통식 남부 스타일로 직접 연기로 고기를 혼연해가지고 하는 바베큐 집입니다. 남부 특유의 아늑하고 정겨운 느낌. 인테리어 소품들을 미국 여행 다니면서 바베큐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미국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소품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이삿짐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직접 미국에서 발품 팔아 가져온 소품들. 그런데 가져온 건 이뿐만이 아니다. 현지에서 그대로 한국으로 갖고 온 대형 스모커. 제가 2019년도에 바베큐를 직접 배워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미국을 여행을 1년간 다녀왔습니다. 그런 과중에 가을 학기에 그 미국 바베큐 스쿨을 졸업을 하게 됐고요. 바비큐 학교가 있다고요? 이 구역 짱 먹고 광주로 들어온 제야의 고수. 정통 미국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저온으로 오랜 시간 고기를 훈연해가지고 굽는 방식으로 고기를 굽고 있고요. 그런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맛있는 맛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인데 왠지 향이 나는 것 같아. 정통 바비큐는 숯부터 다르다던데 스모크 향을 내기 위한 비장의 도구. 미국의 그 식약처인 FDA에서 바베큐에 쓸 수 있는 식용이 가능한 바베큐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무 땔감의 압축용인 펠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에 미국에서 돌아올 때 이걸 직접 다 수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그 향이 바베큐 특색의 그 향이 입혀지는 겁니다. 어머, 이건 석탄 아닌가요? 그러나 까만 껍질이 품은 연한 핑크빛 속살. 이게 바로 진정한 외곽 내유지. 고객들께 진심과 제대로 된 걸 하지 않았을 때는 냉정하게 판단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최선의 재료로 만들어서 한번 노력하는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갈색빛. 그리고 고기를 빛낼 맛깔스러운 조연들. 본격적으로 먹어볼까나. 제가 미국에서 배워온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드는 소스와 곁들여가지고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 드시는데 보통의 분들은 고기를 넣는 것 양에 대해서 좀 많이 주저하세요. 고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듬뿍 해가지고 드실 때 정말 더 맛이 있고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인생 뭐 고기서 고기 아니겠어. 내가 만드는데 뭐 어때? 눈치 볼 거 없이 일단 넣고 보자. 이거 넣을까 저거 넣을까 고민할 시간에 고민보다 고! 어떻게 먹어도 최상의 궁합이야. 터프하게 뜯어먹는 립떡에 입술도 반지르르. 모든 재료나 이런 그 고기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천연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먹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 게 제 자랑입니다. 내 입맛은 아무렴 내가 제일 잘 알지. 내 손맛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먹는 수제버거. 요리니들도 걱정 말고 만들어 드세요.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일상. 그 길었던 시간을 넘어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축제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기쁘고 하늘만큼 땅만큼 재밌어요. 체험거리도 많고 너무 재밌어요. 대가야의 숨결을 간직한 도시. 고령을 뒤덮은 문화의 향연,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죠.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가 무려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3년 만에 축제가 열렸는데 코로나 완화된 이후로 이런 축제를 즐기게 되어서 많이 설레고 기쁩니다. 항상 좀 의미가 있고 좀 뭔가 애기들한테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희 애기들은 좀 대학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게 의미가 없을 거고 그래가지고 조카들 데리고 한번 같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맹주국이자 융성한 문화와 기술력을 자랑한 국가 대가야. 남아있는 기록은 부족하지만 후대에 쓰여진 서적들과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서 당시 가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대가야 체험축제는 삼국 열강에 가려져 있던 찬란한 대가야의 모습을 재조명합니다. 대가야 체험축제는 2005년부터 이어져 온 고령의 대표 축제이고요. 1500년 전 신비의 고대 왕국 대가야를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아주 재미있는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바로 황금의 빛. 황금은 희망, 빛은 치유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축제의 주 무대인 대가야 생활촌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뭔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흔들어서 이쪽에 모아야 돼요. 지금 뭐 찾고 있어요? 황금 찾고 있어요. 황금이요? 네. 축제의 주제에 맞춰 준비된 이색 체험. 모래 속에 섞인 금을 채취하는 일명 사금 채취 체험인데요. 금 나왔다. 금 많이 나왔다. 우리 부자 되겠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보여요? 어렵진 않고 재밌고 금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신기해요. 이렇게 채취한 귀한 사금을 한 톨도 빠짐없이 병에 담아줍니다. 금 이만큼 캤어요. 오늘 금 캤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보물로 간직할 거예요. 대가야 최대의 고분군인 지산동 고분군. 1500여 년 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이곳에서 탐방로 투어도 진행됐습니다. 제일 큰 거 보이시죠? 저게 73호분입니다. 이 무덤 같은 경우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유적으로 고분으로 순장 이야기도 조금 했었는데 왕의 어떤 신하 또는 이 귀족의 신하가 순장자로 선택을 받으면 분명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죽어서 왕과 함께 묻히는 겁니다. 이런 게 보실 일이 잘 없으세요. 그죠? 사실 뭐 이런 유물이 출토된 사항이라든지 일단 이렇게 고분이 정말 많은 줄 몰랐고 역사적 가치가 느껴지고 뭔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경관이 매우 좋았고요. 이렇게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꼭 등재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고분 투어를 마치고 찾은 다음 코스. 매번 변신을 거듭 중인 창작 뮤지컬 가야또가 올해는 가야의 여신들이란 주제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창세 신화에서부터 정경모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연결되어서 고대 그리고 현대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번 공연의 핵심은 댄스컬로 진행이 된다이고요. 그리고 고령의 군립가야금 연주단이 또 많이 참여를 해서 이 지역의 가야금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야금과 댄스 음악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세상에 없던 가락이 탄생했으니 신나는 춤과 음악 덕분에 모두가 흥겨운 무대가 됐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가야금 공연을 처음 봤는데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지역에 지금 코로나가 해가지고 축제를 많이 못했는데 이런 공연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화려한 퍼레이드.
고령 전체에 흥겨운 우리가락이 울려 퍼지는데요. 한국인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오늘 이 자리에서 고령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의사 박문수의 기계와 그 정직함과 성실함을 알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제 분위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이래 꽉 가슴 어린이집 부분이 분리정거 끝에가 참 좋아요.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행렬이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고 흥의 민족답게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우는 시민들. 이번 축제 즐거우셨나요? 역사책에서만 보던 대가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모든 체험 축제도 해보고 활도 만들어보고 많이 재밌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와서 참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3년 만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시 꼭 더 만나고 싶습니다. 대가야의 고장 고령으로 놀러오세요. 오랜만에 고령을 떠들썩하게 만든 2022 대가야 체험축제.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내년엔 더욱더 알찬 콘텐츠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이 긴장이 찌고도 그래요. 한번 삐끗하면 그냥 여태까지 한 게 전부 다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형 거푸집을 준비한 다음 1200도에서 녹여 만든 쇳물로 범종의 거푸집을 채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난이도의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과연 범종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화창한 날이 이어진 다음 날. 아직 채 열기가 식지 않은 거푸집 해체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각이 안 나와. 각이 안 나오죠. 너무 깊어서? 조금 안 나오죠. 저 뿌리가 뒤집어서 때려야죠. 우리가 해. 거푸집을 분해하기 위해 회의가 한창입니다. 12톤의 거대한 크기로 자칫 잘못하면 6개월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워낙 무겁고 식지 않은 열기 탓에 사람 손으로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나 볼 법한 장비가 들어와 거푸집 해체가 진행되는데요. 혹시 잘못 건드리진 않을까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냥 휙휙 쓰러지는데 좀 더 세밀한 정리는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좋은 날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만족스러운 범종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서서히 범종의 문양이 보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중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지금 종 중량이 12톤이면 지금 한 30톤 정도 지금 중량이 나가서 아무래도 종거리 부분이 12톤에 맞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건데 너무 이제 중량이 오버하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이렇게 종도 지금 아직 뜨거운 상태고 그래서 좀 위험하니까 이제 최대한 좀 중량을 가볍게 해가지고 들어 올리려고 지금 최대한 해체할 수 있는 건 좀 해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범종의 크기도 크기지만 사람의 힘으론 들어 올릴 수도 없는 무게다 보니 작업을 위해선 기중기가 동원됩니다. 기계를 쓴다고 해서 결코 쉬운 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날개 안 걸리게 잘 잡아줘요. 혹시나 작은 사고라도 생길까 불안한 마음에 눈을 뗄 수 없는데요. 드디어 범종이 서서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푸집을 벗겨내고 지상으로 올라온 순간 큰 고비는 넘긴 듯합니다. 다행히 운반은 성공적입니다. 혹시나 다친 곳은 없는지 문양은 잘 나왔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원광식 주철장과 원천수 부자. 드디어 우리가 알던 범종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잘 나왔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사업 네가 나는 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가업을 승계하는 걸로 결심을 하고 집에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처음에 반대하셨는데 뭐 하겠다고 하니까 네가 굳이 한다면은 말리진 않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 예.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차는데 나도 그랬으니까 한다는 건 고맙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좀 더 정교한 마무리는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종을 감싸고 있던 거푸집이 정리되면서 범종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지지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열기가 식지 않은 범종이 드디어 웅장한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 먼지, 땀속, 고된 작업을 기본으로 늘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종이지만 소리와 문양이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 내용 털어내고 나면 이제 표면 샌딩이라 그래가지고 고압 분사로 해서 모래로 이제 샌딩 처리해서 표면을 일단 싹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딩으로 표면을 이제 거친 부분들 다 갈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도색 작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종 만들기에 매진하는 원광식 주철장은 자체적으로 칠보 범종 제작 기법을 개발했는데요. 문양에 다양한 색을 입히고 그 위에 금박을 붙이는 불교 미술의 칠보 계금을 범종 제작에 도입했습니다. 우리 해외 시장을 좀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이런 전시회를 막 나갔어요. 한 3년인가를 이제 소득 없이 전시만 쫓아다니다가 안 되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오다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스님이 막 전화가 와서 계약을 하러 갈 테니 공항에 픽업 와달라. 갔더니 정말 계약을 하고 가시고 뭐 홍콩의 스님들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도 계속 전시회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이제 또 입소문 타고 그러면서 지금 해외에도 많이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만의 전통적인 제작 기법과 원광식 주철장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범종. 아들의 세계시장 개척에 힘입어 해외에서도 찾는 일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70년 가까이 이어진 일이 고되진 않을까요? 뒤돌아보면 작품이 한심해 보여야 돼.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게 인생이다. 내 생에도 이 작품은 종을 만들고 이게 못다한 공부를 또 하고 다음 세대에 또 해봐도 끝이 안 보이는 게 이 작품. 이제 좀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알고. 전통 산업이라는 게 보면은 다 조선시대 그걸 이렇게 흉내내고 똑같이 모방하고 약간 그런 쪽 위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 시장이. 네, 저는 좀 더 이제 그런 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 시대만의 뭔가 작품을 좀 만드는 그런 쪽의 회사,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살려낸 전통 종소리를 세계로 전하려는 아들의 노력이 더해져 천년의 울림을 이어갈
우리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